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6평까지 딱 하나만 한다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 DIU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DIN, DIJ, DIK, DIY 이렇게인가?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기출 엔제 실무 중에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 어떤 것을 뽑아서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면 개념에선 이거, 기출에선 이거, 엔제에선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것을 하시오라고 조교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노하우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의 상태에 딱 맞는 DIY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너무 바빠. 너무 시간이 없어. 나는 6평 대비로 딱 하나만 한다면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걸 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수강생들이라면 한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 6평 전, 지금 반드시 시험 대비를 해야 하는 이 실전 기간에 딱 하나만 한다면 뭘 해야 될까? 맞춰보기. 5, 4, 3, 2, 1, 0. 지금 여기에 이 공간에 선생님이 혼자 있어요. 카메라만 있고 선생님의 움직이는 반경을 결정해놓고 혼자 찍고 있어. 완전 혼자 놀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옆에 옆방에서 실장님과 조교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좀 길어지고 많이 해야 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주간회의라 선생님이 혼자 캐스트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옆에 조교들이랑 떠들고 이러면서 캐스트를 찍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놀면서 찍어야 돼. 자, 다시 6평전 딱 하나만 한다면 뭘까? 맞춰보세요. 외쳐. 5, 4, 3, 2, 1, 0. 그것은 바로 우리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하다가 잠시 광고 듣고 오죠. 5초 후에 하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초 후 공개인가? 60초 후 공개처럼 자, 한 페이지가 더 들어가 있어. 왜 딱 하나만 한다면 이걸 해라 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유평을 앞두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나는 평가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개념을 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긴 했는데 과연 개념을 안 하진 않았지만 완벽히 되어 있나? 준킬러 킬러의 빈출 개념을 완벽히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나? 핵심 개념들이 잘 돼 있나? 내가 공부한 그 방대한 개념을 다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 안 하기는 찝찝하고 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 라는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 두 번째는 평가원 시험을 대비하니까 당연히 평가원 기출을 풀어봐야 돼. 그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어느 범위까지 6평 수능만, 6평, 9평 수능, 사물학평까지 어느 정도 난이도를 어떤 주제만 뽑아서 막 이렇게 고민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기출을 안 할 수는 없어. 기출을 안 하진 않았어. 안 할 수도 없고 안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이지? 어쨌든 어쩌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요. 기출을 다 하기에는 방대하고 방대하다라는 게 우리의 고민의 어떤 포인트야. 양이 너무 많단 말이죠.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남들 다 한다는 엔제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엔제를 풀어야 될까? 평가원에 직결되는 엔제는 어떤 걸까? 난 엔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평가원과 결이 다르면 어떡하지? 엔제를 골고루 주제 골고루 준킬러 킬러까지 부실 수 있는 내가 이제 준킬러부터 좀 벽을 깨고 싶은데 그런 엔제들만 모아놓은 건 뭐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할 거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안 하긴 찝찝한데 하기에는 지금 좀 실전 이 기간에 부적합한 것 같아. 기출을 하긴 했는데 다 완벽히 한 건 아니어서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까? 앉아서 주구장창 기출만 하고 있으면 될까? 막 이런 막 고민들. 굉장히 번뇌가 심할 거예요. 첫 6평이라는 평가원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번뇌와 고민도 이해가 돼.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커리 중에 딱 하나만 한다면 뭘까? 하나만 말해봐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딱 정말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컨택트라고 할 거예요. 개념 에센스인 줄 알았죠? 기출 백선인 줄 알았을까요? 컨택트라고 이야기할 거야. 컨택트가 컨택트잖아. 지금 이야기했던 개념, 기출, 엔제가 접촉을 하고 있는 그 접점. 거기를 뽑아내서 강의로 만든 이 개념과 오랜만에 집합기호 한번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
두 개 이상의 집합의 관계를 쉽게 파악하게 해주는 도구, 벤 다이어그램. 집합이 두 개 이상 문제 속에 출현하면, 특히 확통 선택자들, 확률, 사건, 확률 계산할 때 사건은 결국 집합이니까 두 사건 이상의 관계를 관찰해야 된다. 집합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벤 다이어그램 속에서 관찰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게요. 개념, 기출, 더 길어지면 강의할 뻔했잖아. 개념, 기출, 엔제, 이러한 영역의 교집합. 개념 중에서도 평가원에 약 10, 11, 12, 13, 14, 15, 조금 넓게 보면, 조금 좁게 보면 12, 13, 14, 15, 20, 21, 22, 27, 28, 29, 30에 빈출되는 핵심 개념. 거기는 그냥 계산으로 해결될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거든. 정말 정확히 제대로 아냐, 너 여기까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 라는 걸 체크하는 부분이라 중킬러부터 약 11, 12, 13 또는 12, 13, 14, 15 또는 13, 14, 15 이러한 빈출 개념, 중요한 개념들, 그 핵심 개념만 모아서 그 개념을 가지고 기존 기출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그걸 컨텍스트에서는 이미 나온 문항이라 나온이라고 하는데, 기출에서 분석하면서 동시에 이 기출을 보완하거나 유사하게 한 번 더 연습시키거나,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기출을 잘 분석해보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라고 예상이 되는 나오리, 즉 컨텍트는 핵심 테마를 설명하고 그 핵심 테마, 그 개념이 이미 접목되어 출제된 나온이를 분석해주고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문제를 직접 보여주는 핵심 개념과 핵심 테마와 나온이와 나오리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개념이 한 번은 스쳐가게끔 라인업을 해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출에 적용되어 있는지 주요 기출 다 뽑아놨고, 그 기출에 하나씩 이 기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까지 볼 수 있는 엔제도 하나씩 매칭을 시켜놔서 개념, 기출, 엔제가 딱 만나는 컨택트. 시즌 1의 개념 기출의 공부가 시즌 2에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컨택트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교집합 부분이, 개념 기출 엔제의 교집합 부분이 되게 좁잖아. 근데 컨택트는 테마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넓어. 그래서 집합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어쨌든 핵심 개념, 주요 기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유형 또는 변형 문항 또는 유사 보완 문항, 조금 더 세게 훈련해야 되는 문항, 이런 것들이 나오리로 세트로 개념 하나, 기출 하나, 엔제 하나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들을 풀기 전에 핵심 개념을 먼저 설명해서 미분계수에 헷갈리는 지점 또는 극한에서 매우 깊이 있는 포인트, 되게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핵심 테마로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나우리를 풀어주고 이 개념으로 푸는 거야. 엔제든 앞으로 만나는 문제든 다 똑같아 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사실은 니네가 풀었던 기출, 요 문제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 있던 거야. 사실 풀었던 기출이지 똑같지 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 나온이라고 하는 그 기출 밑에는 이게 우리 커리큘럼에 개념 에센스에서 가져온 기출인지 기출 백선에서 가져온 기출인지 출처를 적어놨기 때문에 나온이는 분석만 해주거든요. 핵심 테마, 그 핵심 개념을 설명해주고 나오리를 풀어주고, 나올 거니까 우리의 엔제니까, 고퀄리티 엔제니까, 그리고 나온이는 분석을 해주는데 그 나온이의 디테일한 해설까지 보고 싶으면 개념 에센스나 기출 백선 50선에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출처까지 적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해야 할지, 어떤 주요 기출을 풀어야 할지, 그리고 남들이 다 한다는 엔제도 좀 해보고 싶어 라는 그 실전 대비에 합당한 그러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강좌가 바로 컨택트다. 그래서 핵심 테마, 나오리, 나온이를 밸런스 있게 하면서 여기에 실무를 붙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준킬러가 어렵다 그러면 준킬러 스팟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준킬러 스팟, 지금 방금 문이 열렸거든요. 이것도 혼자 찍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네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문을 열었네요. 자, 다시 나가셨으니까 준킬러 스팟, 준킬러가 좀 어려운 사람은 준킬러 스팟으로 훈련하시면 되고, 또 미적분 선택 과목, 미적분 너무 낯설어 하니까 미적분 선택, 미적 2026 천재 1루
미적 8문항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시즌 1의 4회차 중에 처음 2회차는 미분 쪽, 즉 6평 범위에 맞춰져 있어. 그리고 3, 4회는 전범위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1, 2회차를 6평 범위로서 활용하시면 된다. 미적이 좀 약한 사람들은 미적 실무를 이용해서 적응력을 키우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추가할지라도 딱 하나만 한다면 그건 고민 없이 컨택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쌤 개념하다 보니까 기출 제대로 다시 정리 못했고 엔제는 손도 못 댔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제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 근데 아무 엔제나 들어있는 게 아니야. 이 컨택트가 사실은 어떤 적중을 했었냐면 이런 적중을 했었어요. 이 문제가 2024학년도 현장 버전의 현장 컨택트였어요. 2024학년도에는 온라인의 컨택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2023학년도부터 컨택트라는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걸 2024학년 때도까지 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현장 친구들이 이 시즌2에 1학기 동안 하는 강의거든요. 개념 기출을 이용해서 엔제에 접목을 시키는 지금의 구조와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 이때 성적이 막 오르고 실력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한 단원, 한 테마가 끝날 때마다 쌤,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계수 알 것 같아. 나 음함수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음함수가 뭔지 알았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둘의 관계성,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의 극한이 뭐가 다른지 그런 하나하나를 콕 집어서 깊이 있게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과 기출에 연결해서 새로운 엔제를 보게 하기 때문에 이때 겨울에 공부한 개념 기출이 엔제에 막 붙어서 실력이 폭발되는 게 막 보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나오면 쌤, 컨택트 너무 좋아요. 쌤, 컨택트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컨택트가 진짜 지금 선생님이 생각해도 나는 컨택트가 아까 컨택트를 어떻게 소개하지? 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단어가 너무 미치게 좋아요라는 게, 이거는 컨택트의 퀄리티에 대한 좋아요도 될 수 있지만 컨택트라는 강의가 너무 좋다라는 현장 수강생들의 평들, 현장 수강생들의 이 성적의 변화, 실력의 성장을 보면서 작년에 이 컨택트 강의를 온라인으로 런칭을 했고, 작년에 런칭을 하고 선생님의 이 컨택트 엔지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컨택트가 매우 반응이 좋을 거라 예상을 하고 컨택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강의예요. 특히 6평전 또는 9평전, 수능전 마지막으로 에센스와 기출백선 50선과 그리고 엔제를 섞어서 한 방에 공부하고 싶다. 그게 뭐 선생님 강의를 들었든 아니든 개념 기출 엔제를 섞어서 연결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일관된 접근으로 총정리하고 싶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 있게 이분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컨택트예요. 근데 이 문제가 2024학년도 현장에서 사용했던 컨택트 문항인데 이게 그해 수능을 적중시켰어. 그래서 그해 수능에 적중된 문항이 이 나온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올해 들어간 올해 미적 컨택트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교재 구성을 보시면 왼쪽에 나오리가 있어. 이게 이 컨택트에는 매년 완전 신규 문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념 에센스처럼 신규 문항과 기존 문항이 섞이는데, 개념 에센스처럼 섞인다는 게 아니라, 개념 에센스도 그렇죠. 거기는 기출만으로 만드는 책인데 이건 마치 개념 에센스의 N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N 버전. 그러니까 개념 에센스 4N이 있어서 그 N수생들을 위한 개념 에센스 그 뜻이 아니라 N제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장 베스트 문항, 적중을 시켰든 말았든 그 문항이 있어야지만 이 병곡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우리의 컨택트에 매년 쓰는 문항이 되는데, 지금 왼쪽 페이지에 나오리가 그때 적중시켰던 문제예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오르세즈 어프로치가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이 나오리를 해설해 주기 전에 설명하는 핵심 테마를 필기하시고, 이게 핵심 개념이 되는 거야. 변곡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겠지만 이게 문제의 접목이 될 때 아주 깊이 있게 끌고 들어가야 되는 실전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센스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긴 한데 조금 더 문제에 바로 직접 연결 가능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한다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필기하시고 나오리를 미리 풀어야 되겠죠. 그 해설을 강의 들으면서 따라 적으시고, 선생님이 나오리 해설이 끝나고 나면 이 나오니가 사실은 얘랑 유사 문항이야.
라고 분석을 해주는데 가끔 나온이가 너무 중요할 때는 여기서 풀어주기도 해. 근데 어쨌든 분석을 해주면 이 분석만으로 이 나온이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풀어봤던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는 기출이라면 거기서 끝내도 되고 이 나오리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찾아 들어가서 밑에 적혀있는 여기 적혀있는 출처로 들어가서 해설을 들으시면 되는 그래서 핵심 개념과 나오리와 나온이 개념과 기출과 엔제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데 장담하건대 빠짐이 없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선생님이 개념을 10데이즈로 압축해서 강의하는 세컨찬스 10데이즈 개념 완성이 있잖아. 10강이라서 뭔가 좀 생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희한하게 10강으로 압축했는데 생략이 없어. 라는 표현 많이 하거든요. 아무 강의에 15분 또는 20분짜리 미분계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미분계수를 어떻게 15분 만에 평균 변화의 극한과 미분계수의 차이를 설명할까? 라는 생각으로 클릭했는데 그 15분 안에 선생님이 압축해서 싹 이야기를 해. 이건 마치 장편소설, 단편소설 또는 시도 있잖아, 시도.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요약 정리를 하면 그게 몇 분이 됐든 여러분들에게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강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강의에 빠짐없이 깊이 있게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강의 준비가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이 아주 많이 들어간 게 바로 이 컨택트라 컨택트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이건 지금 변곡점을 다루는 8단원의 하나의 세트예요. 보통 나온과 나오리가 3, 4세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엑스텐이라고 하는 고난도 문항이 하나 추가로 들어가 있어. 근데 엑스텐 문항은 나중에 도전해도 괜찮아. 일단 나온, 나오리 세트까지를 공부하시는 걸 6평의 목표로 잡으시면 된다. 미적 같은 경우는 그 핵심 테마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미적 예시를 들었으니까 적중을 시켜도 너무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미적의 예시 문항을 든 김에 미적의 이 단원명을 보시면 1단원이 수열의 극한 그 시작과 끝 또는 4단원 보시면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미분 가능성 또는 5단원이 음함수 미분법의 모든 것 해서 음함수 미분에 대해서 3세트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역함수 미분법과 미분 가능성 이런 식으로 한 주제를 단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완전히 깨부시는 그래서 준킬러의 저 주제에 어떤 것이 출제된다 할지라도 맞출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게 컨택트야. 동시에 효율성. 그래서 6평 전까지 딱 하나만 공부한다. 그럼 뭐 하시라고요? 컨택트라고요. DIY 좋은데 거기서 딱 해준 만큼 공부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렇다면 컨택트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QA에 저는 선생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내신을 준비하고 뭐 하는 과정 속에 이거를 이렇게 많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선생님이 딱 하나만 선택해 준다면 컨택트다 라는 캐스트를 한번 찍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본 캐스트 내용은 끝났는데 요즘 QA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실전을 앞두고 여러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오는 증상, 계산 실수에 대해서 많이 묻거든요. 계산 실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계산 실수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두 번째는 진짜 계산의 실수일 수 있는데 그 진짜 계산 실수로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마무리 계산이 잘 안 돼라는 친구들은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내가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원하는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이 됐어.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개념을 조건을 해석해서 순서대로 어떻게 차근차근 접근시켜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이 길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계산 실수를 거의 안 해. 이건 이렇게 푸는 게 맞아라는 강력한 힘으로 쫙 끌고 가면 이 마지막 계산까지 흔들림 없이 착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건을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어떤 순간 앞에서 구해놨던 함수를 가져오고 나한테 묻는 x값을 집어넣어서 정답을 구하는 과정이 흔들림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계산 실수는 사실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이 잘 안 돼 있고 아직은 개념 기출, 그 접근이라는 것들이 잘 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계산 실수. 즉 이것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계산 실수가 상당히 많을 거야. 그래서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의도는 파악했으나 마무리 계산이 안 된다. 이건 그 정확한 의도 파악에 대한 힘, 그게 아직은 좀 약한 거죠. 이건가 저건가 하다 보면 이 함수였나 저 함수였나, 내가 지금 구해놓은 이 값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값이었는지, 이 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함수였는지 헷갈려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마무리에 답이 안 나오는 또는 계산 실수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무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의 문제일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더 성장해야지만 해결된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출제 의도와 개념과 접근을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파악을 하고 간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거야. 특히 우리 에센스나 기출백선 50선을 하신 분들은 문제를 읽고 이제 이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 그렇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풀이가 짧아지고 계산 실수가 줄어들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해. 지금 벌써 파악이 빨라져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지는 알겠는데 선생님, 그 식을 이용해서 마무리 계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답 나오는 과정은 아직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후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본다는 건 매우 잘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수능이 내일 모레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깨달아야 돼. 수능은 11월이야. 11월까지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아직 반이 지나지 않았잖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의도가 파악이 돼.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기억이 나. 이 개념 중 뭘 쓰라고 하는지를 알았어. 그걸 갖다 꽂을 수 있는 것까지가 사실은 훨씬 어려운 거야. 풀긴 푸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고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개념을 써야 하는지까지는 알겠다. 근데 마무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이루어질 실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인이야. 그러니까 계산이 끝까지 안 돼, 마무리가 안 돼 라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실력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 앞쪽의 의도 파악이나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뭐지? 하는 느낌으로 풀고 있는 거다. 근데 앞에가 완전히 안 되는 사람은 이것은 개념과 기출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심각한 거야. 근데 의도는 알았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 이건 심각한 건 아니야. 지금 답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걸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하반기에 엄청 많아. 하반기에 많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하는 친구들도 참 많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의도가 조금이라도 파악이 된다. 잘하고 있는 거야. 답까지 안 나와도 괜찮아. 지금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그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 그 방대한 개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훈련해서 의도가 파악이 됐을 때 그 의도 파악에 대한 훈련이 조금 더 반복적으로 되면 이게 더 확실해질 거고, 그게 더 확실해지면 내가 갖고 노는 식과 값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답까지 깔끔하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걱정하지 마셔라. 단 이걸 잘 모르겠으면 걱정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법을 빨리 저걸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개념 에센스를 봐야 돼. 이게 파악이 안 되면. 근데 그러진 않을 거야. 개념 에센스를 1회독만 해도 의도 파악은 되기 시작할 거야. 근데 2회독을 할 거야? 그러면 의도 파악이 확실해지지, 명확해지지. 그래서 이제는 풀어내고 답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제대로.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1회독만으로 답이 나와. 내 친구는 성적이 바로 올라. 내가 에센스를 소개해줬는데 내 친구는 이번에 전교 1등을 했어. 나 얼마 전에 그 사연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너가 과거에 공부했던 역사가 다를 수 있잖아. 다 다른 시기에 꽃이 피는 거라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냥 나만 봐. 내가 지금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만 보세요.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진짜 계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계산의 문제는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 집중력에서 오는 거야. 뭐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 집중력. 그럼 내가 어떤 순간에 이 집중력을 잃고 계산에 실수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그 중에 또 첫 번째는 말이야, 마음이 급한 거야.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근데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는 다들 긴장해. 집중을 해.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뭘 갖다 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읽을 때는 막 집중을 해. 근데
알았어. 이 문제. 뭘 해야 될지 알았잖아? 그럼 마치 이 문제를 잡은 물고기처럼 취급을 해. 이 문제를 막 풀면서 중간중간에서 답이 나올 것 같잖아? 그러면 신나. 생각이, 손은 아직 이 문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마음이 그 문제를 떠나는 거지. 그러면 손이 엉뚱한 짓을 한다고. 이 손이 다른 짓을 하게 돼 있어. 그 다음 문제로 마음을 넘기면 안 돼.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그 문제에 집중을 해줘야 돼. 아주 겸손하게 그 한 문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집중을 끝까지 한다. 어차피 이 한 문제가 나한테 전부야. 이 문제 없으면 뒤에 문제도 없어 라는 생각으로 1번부터도 겸손하게 1번 풀면서 2번, 2번 풀면서 3번 이러면 첫 페이지부터 실수가 일어난다고. 마인드가 굉장히 끝까지 지켜보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취약한 계산이 있다거나 내가 꼭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다면 그건 의식적으로 막아야 돼. 이건 이제 우리 조교들의 팁인데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부호만 나오면 실수를 해.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는 거야. 더 마이너스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계산 실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반복적으로 계산 실수를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의식적으로 그 부분이 나오면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나 이거 실수할 수 있어. 여기서 정신 차려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취약한 계산 부분에 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마이너스 나왔어. 조심해야 돼. 집중해야 돼. 이런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팁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검토를 하는 거야. 검토를. 어떤 검토를 하냐면, 내가 문제를 풀었어. 어떤 문제를 검토하냐면, 여기는 안 나와.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네. 내가 나왔을까? 혼자 말만 하지 않았을까? 카메라 밖으로 벗어났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카메라 밖으로? 근데 혼자 놀기인데 어쨌든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해볼게요. 선생님 만약 소리만 나왔으면 그러면 ASMR이라고 생각했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설명해볼게요. 잠시 내가 사라졌어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검토 어떤 검토냐면, 내가 먼저 문제를 풀었어. 이건 볼까? 이건 끝까지야. 얘는 의식을 가지고 해라. 세 번째는 검토해라 라는 건데,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해설을 보지 않고 풀었는데 틀렸으면 계산 실수를 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풀었던 그 풀이를 검토한다는 거지. 거기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잡아내는 검토를 한다는 거야. 그럼 그것은 실전에서 혹시라도 내가 계산 실수를 했을 시에 검산을 하는 과정 속에 잡아내는 훈련이 돼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소에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니까 스스로 검토를 해. 그래서 내가 잘못됐던 걸 잡아내는 연습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건 실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실전에서 검산했을 때 잡아내는 능력이 스스로 내가 나를 지켜본 거니까. 뭐 관찰 TV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카메라에 찍혀서 내 모습을 보고 나면 내가 저래? 라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듯이 검토를 하다 보면 내 풀이를 자꾸 보다 보면 바로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풀이를 관찰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실전에서 내 풀이에 대한 검산의 어떤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이 볼펜으로 풀었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볼펜으로 풀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처음부터 집중을 하는 거지. 지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의식하고 푸는 거야. 근데 이 볼펜으로 푼다라는 것의 포인트는 집중을 한다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지. 볼펜이라는 그 샤프 펜슬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필이 아니라 볼펜이다. 연애 편지를 쓸 때도 그런 가사, 옛날에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볼펜 지울 수가 없으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풀겠죠. 그래서 실수가 줄었대요. 그래서 볼펜, 지울 수 없는 볼펜으로 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펜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푼다라는 거겠죠. 자,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중간에 선생님이 살짝 없어졌다 하더라도 소리는 잘 들렸을 테니까 소리로서 이해를 하시고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시 금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